반갑습니다. 자동차 허슬입니다. 오늘 알아볼 자동차 주제는 바로 GMC 브랜드의 시에라 드날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고급 트럭이라는 게, 픽업 트럭이라는 게 한국에 와서 굉장히 성공하기가 힘든데, 이게 이제 들어와서 GM이라는 브랜드가 GMC라는 산하 브랜드를 갖고 들어와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무조건 한 대 사고 싶은 이 GMC 시에라 드날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MC 브랜드는 일단 GM, 제너럴 모터스의 SUV 및 상용차 브랜드, 주로 SUV, 밴, 픽업 트럭, 버스, 트럭을 생산하는 브랜드입니다. 2008년도 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때 막 경제가 완전 망했었죠. 미국 경제가. 그때 GM도 망했었는데, 이게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 잘 알고 싶으시면 영화 빅쇼트를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래, 하여튼 이때 2008년도 때 GM이랑 이 회사 자체가 망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미국 차 하면 뭡니까? GM, 포드, 크라이슬러. 근데 이 GM이 망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게. 우리나라 같으면 현대가 망한 거죠. 그래서 이 GM도 이제 파산 신청을 하면서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GM 그 계열사, 수많은 계열사를 정리를 해야 됐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허머. 요즘 정말 장난 아니죠. 허머 EV. 근데 이때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기름 많이 먹고 배기가스 많이 뿜는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사라진 브랜드입니다. 허머를 정리하고, 폰티악, 세턴 이런 거 잘려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잘려나가는 와중에서도 GMC만은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잘려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이제 GMC만은 이제 브랜드가 너무 좋고 고급적인 이미지, 그 브랜드 너무 좋고 또 충성 고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있는 그런 아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쭉 사랑받는 브랜드입니다. 자, 이게 뭐 어떻게 다르냐? 당연히 가장 중요한 고급 SUV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고급 이미지로 브랜딩합니다. GMC라는 브랜드가. 그 다음에 GMC 시에라 드날리, 이 픽업 트럭을 보면은 이 미국 차의 특징을 보기 전에 미국의 이 도로의 특징부터 알아야 됩니다. 일단 미국의 도로 보시면은 어떤 도로는 거칠고 어떤 도로는 안 좋고, 뭐 장거리, 단거리, 그 다음에 뭐 울퉁불퉁한 오프로드, 꾸불꾸불한 길. 근데 그런 건 상관없이 조작 편의성, 그리고 운전 편의성, 그리고 고속 안전성. 그래서 고속으로 계속 그 거친 도로를 달릴 때 그런 안정감, 이건 역시 미국 차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정보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고속으로 달렸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고속 안정성이 좋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 3일, 4일 동안 직진만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너링이 좀 안 좋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코너를 그렇게 돌 일이 없기 때문에. 미국 도로는. 다음으로 이제 스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보시면은 타오, 캐딜락 에스컬레이더와 같은 엔진을 공유합니다. V8, 그 다음에 6.2L, OHV 자연흡기 가솔린, 무려 엔진이 426마력입니다. 여기서 자연흡기라는 뜻은 가급기 도움 없이, 그러니까 터보가 없는 방식인 거죠. 터보 없이 그냥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뭐 8기통에 6.2L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터보가 있을 필요는 없죠. V8, 매드맥스 보시면은 다들 알죠? V8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만큼 V8이라는 건 굉장히 힘의 상징입니다. 변속기, 10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이게 단수가 많을수록 좀 더 부드러운 단 변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단, 2단, 3단, 4단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변속 충격 없이, 그리고 뭐 연비에도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을 주고, 그런 영향을 줍니다. 연비 6.9. 근데 고속도로를 많이 달리다 보면은 7.4, 7.4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다이나믹 퓨얼 매니지먼트라는 기술 덕분입니다. 이 다이나믹 퓨얼 매니지먼트라는 기술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페달을 밟으면은
전부 다 8기통이 다 운행되는 게 아니고 딱 그 주행 상황과 컨디션에 맞춰서 이게 딱 알맞은 실린더만 사용을 한 겁니다. 딱 보시면은 딱 보시면 자뭐 예를 들면 뭐 저속이면 8개 다 쓸 필요가 없겠죠. 한 3개만 사용합니다. 그다음 점점 올리면서 뭐 4개 정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가 뭐 점점 그 상황에 맞게 뭐 오프로드라든지 아니면 좀 힘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알맞게 실린더 이 개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료를 굉장히 아낄 수가 있겠죠. 쓸데없이 8기통 다 돌려주면은 연료 그냥 줄줄 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또 연료를 좀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연비가 좀 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액티브 에어 클리어. 그러니까 차라는 게 보시면은 굉장히 열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냉간 시에는 그 효율이 많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 냉간된 엔진을 데우기 위해서 굉장히 연료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는 이 에어 셔터를 닫아줌으로써 열을 빨리 올리게 되고, 그만큼 이제 버리는 연료를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보시면은 전장이 거의 6m에 가깝습니다. 완전 6m는 아니지만 거의 미니밴이나 거의 버스에 가깝습니다. 6m나 나가죠. 이거 주차할 때 이제 어떻게 하려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보시면 축거. 이 앞에 바퀴와 뒤에 바퀴 사이 휠 베이스라고 하죠. 축거. 이거 뭐 3.7m입니다. 축간거리. 요게 이제 원래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넓을수록 이제 안에 실내 공간이 넓기 때문에, 대신 이게 넓으면은 코너 돌 때 굉장히 크게 돕니다. 이렇게 뭐 유턴할 때 이렇게 크게 돌게 되죠.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안에 굉장히 넓은 실내를 자랑하는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전고가 거의 2m죠. 전고 위에서 밑에서 위까지 키가 2m. 그래서 그냥 못 올라가죠. 이 발판이 나옵니다. 게다가 문만 열면은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이 발판이 이제 예술입니다. 제가 직접 봤는데 뭐 버튼도 있어요. 이 버튼 누르면은 이제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거 뒤쪽으로 그 트럭 뒤에 그 짐칸 있는데까지 발판이 되게 들어가서 그거 밟고 이제 짐칸을 볼 수 있고 짐을 놔둘 수 있게끔. 정말 멋있었어요. 그냥 보면 전폭도 2m. 뭐 압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 시에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이너게이트 사다리. 요 사다리를 이렇게 마치 혀처럼 이렇게 내밀고 있죠. 이거 광고에서 보니까 약간 이거를 강조한, 그러니까 막 지나가는 사람도 이거 보고 입을 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입 여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의도해서 그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다른 픽업 트럭과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왜냐면은 요 위에 뭐 앉아서 여기 발판 삼아서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좀 더 좀 낭만 있게 여기 뭐 차나 한잔 할 수 있는, 커피나 한잔 할 수 있는 거고, 이 기능이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밟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다리 기능을 보면은 전문용어로 이제 6펑션 멀티 프로 테일게이트, 이걸로 6가지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가장 많이 쓰이겠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밑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벤치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닫고 트렁크를 이것만 이렇게 내밀어서 여기 위에서 뭐 노트북 하나 올려놓은 다음에 뭐 노트북 가지고 작업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짐을 실을 때 이렇게 내밀어서 뭐 합판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위에 올려놓으로써 이제 어디 이동할 때 여기 합판 놓고 묶어가지고 그다음 어디 이동할 수 있는 거, 이게 총 뭐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가장 유용하지 않나. 게다가 불빛도 나오니까 가장 제가 만약에 이 시에라를 하나 구매를 한다면은 이 기능이 가장 마음에 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스펜션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륜 서스펜션 더블 위시본 굉장히 이런 큰 차에 많이 들어가는 방식인데,
이 위시본 자체가 뭐 이 새의 뭐 가슴뼈였나? 그 형상 비슷해서 한 건데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더블 위시본 특징 보면은 컨트롤함이 상하 두 개입니다. 딱 보면 두 개죠. 그다음에 차량 자세, 자유 조절이 가능합니다. 승차에 영향을 줍니다. 강성과 내구성, 조종 안정성부터 큰 차에 이게 들어간 이유, 내구성, 강성이 좋기 때문에. 왜냐면 큰 차니까 차가 무겁기도 하고 짐을 또 실어야 되고 그다음 트레일러도 끌어야 되니까 굉장히 튼튼해야죠. 오래 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 위시본 자체가 좋은 여기 가장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제조 단가가 근데 좀 비싸죠. 근데 이 보시면은 이 위시본 시스템을 개발한 게 바로 GM입니다. 킹갓 GM.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요즘 당연하게 고급차 브랜드에 사용하고 있는 에어 서스펜션, 그것도 GM이 개발하고, 그 다음 우리가 당연히 쓰고 있는 자동 변속기, 이걸 대중화시킨 거, 이것도 GM이 했습니다. 역시 킹갓 GM. 여러분 GM 브랜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쉐보레, GMC, 캐딜락, 이건 뷰익입니다. 그 다음에 후륜, 레터럴 링크 독립 서스. 판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트럭이나 아니면 짐 싣고 다니는 2.5톤 트럭이 많이 나와 있는 거 많이 보시죠, 뒤쪽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가장 이 시에라 차의 그런 승차감의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건데 바로 전자식 서스펜션이 달려 있습니다.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4개의 소급쇼부에 개별 전자제어로 감세력을 변화를 합니다. 차량 이제 실시간 컴퓨터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조건을 따지면 차량 속도, 뭐 어떤 속도 달리고 있느냐, 그 스티어링 휠 위치, 그다음에 엔진 토크, 그다음에 브레이크 압력, 뭐 브레이크 잡을 때 아니면 방지턱, 그 브레이크 잡을 때 있죠. 아니면 뭐 오프로드로 이런 건 달릴 때, 그 다음에 뭐 트레일을 끌 때 이렇게 엔진 토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도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서스펜션이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여기 좀 낮추고 여기 올리고 낮추고 올리고 이렇게 계속하면서 울퉁불퉁한 길도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도 전혀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끔 이 서스펜션이 딱 한 거죠. 그냥 딱 잡아줌으로써 고속으로 오래 2일 동안 3일 동안 달려도 전혀 피로감이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이런 고급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프레임 바디입니다. 프레임 바디, 이렇게 프레임 바디가 짜여져 있고 그 위에 이제 딱 조립식으로 위에 덮는 방식입니다. 이 프레임 바디의 장점, 안정성이 매우 높죠. 당연히. 왜냐면 프레임 바디 H빔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튼튼합니다. 딱 보시는 것과 같이 안에서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오프로드 주행에 특화되어서 튼튼함, 변형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튼튼하니까 트레일을 끌기 좋죠. 그다음에 노면 소음도 적게 올라오고, 생산 공정 모듈화가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 프레임 위에 그냥 만약에 이 프레임만 계속 생산된다면 그 위에다 뭐 시에라 얹어도 되고, 그 위에 뭐 콜로라도 얹어도 되고, 실버라도 얹어도 되고, 뭐 타워 얹어도 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생산 공정이 모듈화. 그러니까 좀 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에 비해 또 단점이 있습니다. 프레임 단단한 바디의 강성이 낮다. 이 강성이 낮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더 무겁고 튼튼한 차가 측면에서 충돌하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가고 있는데 뭐 비슷한 뭐 예를 들면은 뭐 실버라더나 콜로라도 옆에 박았다. 그럼 이게 잘 뒤집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더 크게 사고 날 가능성도 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튼튼하다. 그 말의 단점은 뭐냐? 무겁다. 무거우니까 튼튼한 거죠. 그럼 또 연비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기술 발전으로 가볍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그 다음에 무거운 거를 이제 달려야 되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속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럼 가속 능력을 쓰려면 토크를 더 써야 되고 기름을 더 써야 되고, 그럼 또 연비 효율이 떨어지고, 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아재들이 좋아하는 감성,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주지만 약간 좀 중후하고 약간 촌스러운 느낌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이 1도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뭔가 그만의 색깔이 느껴졌었어요. 일변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시동 걸었을 때 여기 GMC라는 애니메이션 딱 나오는데 와 그게 정말 취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13.4인치 디스플레이 13.4인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GMC라는 센터 스크린, 터치 스크린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봤는데 블루투스 연결도 해봤었는데 와 사운드 장난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브랜드가 나올 때 이미 저는 취했습니다. 이미 나는 이에 걸맞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시에라가 나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등받이 수납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보시면은 여기 안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이 안에 뭘 넣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헤드셋도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공간이 넓었어요.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뒷좌석입니다. 뒤에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 밑에 길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리뷰 이런 거 보니까 여기 미국 사람들 장총 많이 넣는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냥 같은 거 가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낚싯대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을까? 총이 없으니까. 뭐 비상 뭐 금고로 사용해도 되고. 그다음에 룸미러 이 룸미러 좀 작은데 이 해상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한번 누르면은 이게 그 뷰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디지털 룸미러입니다. 그다음에 이 기능을 보면은 차선 이탈 방지 키고 그다음에 뭐 요건 이제 뭐 후방 그 센서 삐삐삐 울리는 거 그거 해서 감지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거 오토 앤 스탑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 저는 이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오토 앤 스탑이 키고 끌 때 그러니까 신호 받을 때 엔진이 꺼지고 다시 다시 켜지는 그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좀 신기했던 게 이 창문 표시인데 이거 누르면은 창문 전부 다 4개가 다 내립니다. 근데 내려갈 수만 있어요. 올릴 수는 없습니다. 내려갈 때 빠르게 뭐 환기시킬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이 기어 봉이 확실히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뭐 일단 뭐 작게 이렇게 뭐 P, D, R 뭐 이렇게 해서 가지고 버튼 누르는 것보다도 이런 게 있어야 이게 잡았을 때 그 조작감, 내가 이 거대한 차를 움직이고 있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이 커다란 게 좋더라고요. 투박합니다. 투박할수록 좋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트레일 브레이크. 뒤에 이제 트레일 달았을 때 그것도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찾아보니까 15인치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폰트도 없고 뭐 차가 크니까 당연히 크겠죠. 높낮이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왼쪽 이 키로 통해서 모드를 통해서 일반 모드, 스포츠 모드, 오프로드 모드, 견인 운반 모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보시면 일반 모드는 당연히 도심 주행 그냥 보통 다니실 때 도시에 그냥 정숙한 고속화 도로 주행 시 사용하는 보통 일반 모드하고 다니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스포츠 모드는 뭐겠어요? 당연히 가속 페달 방향이 향상되면서 이제 갑자기 옆에 뭐 테슬라 갑자기 날 앞지른다. 그럼 바로 그냥 스포츠 모드 달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프로드 모드, 비포장 도로, 빙판길, 자갈길 등 오프로드에서 가장 적절한 속도로 주행 성능을 개선하게끔 가속 페달 반응을 바꿔준다. 이 오프로드 모드가 어떻게 보면 이 픽업 트럭의 가장 꽃이 아닌가. 왜냐면 이 오프로드 상황에서도 얼마만큼 능력을 낼 수 있는가가 바로 이 차가 얼마나 좋은가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차량 높이도 조절해 주고요. 그다음 조향감, 그다음에 뭐 4WD 사륜하거나 이륜하거나 뭐 이렇게 바꿔주고 그다음 ESC, TCS 성능 등 모두 오프로드에 맞게 적합하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견인 운반 모드 당연히 뭐 무거운 중량 견인할 때 쓰는 거죠. 두 번째 가장 큰 장점 바로 이 조명 시스템입니다. 조명이 보시면은 이 왼쪽에 이게 바로 작업등이고 오른쪽에 카고 램프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같이 진짜 쩝니다. 와 뭔가 진짜 뽕이 치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이 쉐보레에 또 충성을 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뭐냐면 일단 작업등 백미러에서 작업등 끼면 작업등이 나오는데 굉장히 밝아요. 지금 이 표시를 제가 할 수 없는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작업할 때 쓰라고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건데 굉장히 밝습니다. 요거 하나 이걸 딱 켜놓고 작업하면은 뭐
핑할 때나 어떨 할 때나 굉장히 그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명이 굉장히 수려해. 화려합니다. 크롬 덕지덕지 발라놓고 이 굉장히 압도적인 조명, 그 다음에 헤드램프, 취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 뒤에 이 나오는 게 바로 카고 램프인데, 예를 들면 이제 차 이렇게 세워놓고 뒤에 트레일러 끌고 와, 이게 차 이렇게 세워놓고 뒤에 트레일러 끌고 와가지고 밤에 도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카고 램프를 켜. 카고 램프 켜고 그러면 엄청 밝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분리하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여기 안전하게 이제 세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여기에다가 화물칸에다가 짐 싣고 내리는 작업할 때 밤에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카고 램프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불빛 돼 있지만 실제는 엄청 밝습니다. 보시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만 봐도 굉장히 대단하죠. 이 앞에 이 GMC라는 큰 이 마크에서도 불빛이 나고 헤드램프, 그리고 이 발판에 이 불빛 나오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발판 이거 받고 그다음 올라가야 되니까 밤에. 그리고 밤에 이렇게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불빛이 나와야 여기 앉아서 뭐 차를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주위 이제 구경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불빛만도 충분하죠. 그다음에 히칩이 카메라, 여기가 딱 그 화물 그 문 닫고 거기도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당연히 이걸로 이제 뒤에 후방 카메라 역할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뷰를 보면서 쉽게 트레일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운전대 앉아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GMC 브랜드의 시에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